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.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코스피, 코스닥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.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피 0.5%, 코스닥 1.6% 현재 상승 중이에요. 다행입니다. 그나마 올라가서 선물도 한 0.3% 오르고 있고, 삼성전자는 한 300원 오르네요. LG엔솔이 한 1.38% 오르고 있고요. 하이닉스는 1.1% 빠지고 있고, 삼바는 보합, 고선주 0.5% 하락, 현대차 0.78% 빠지네요. 포스코홀딩스 1.78% 오르고 있고, 기아 0.1, LG화학 3.4, SDI 5.5, 네이버 1.4 이거 오르고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 2.3, 포스코퓨처 3% 오르고 있고, 셀트리온하고 현재 KB금융은 빠지고 있다. 카카오도 0.2% 오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오르는 게 그렇게 뭐 좋은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볼 때는 코스닥은 755.37 가리키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108억, 기관이 584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, 외인들이 66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이 3.4%, 에코프로 2.7, 셀트리온 헬스케어 1.3, 포스코 DX 8.2, LNF 4.7, HLB 2.4, JYP 2.9, 퍼러비스 0.2, 알테오진 3.4, HPSP 2.46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코스닥은 다 빨간불이네요. 다행스럽게 빨간불입니다. 그리고 한번 또 미국, 한번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어제 새벽 보니까 그렇게 썩 뭐 좋진 않던데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. 뉴욕 증시가 미국의 3분기 그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. 그런 소식에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하락을 했습니다.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1.63포인트 하락해서 32,784.30입니다. 784.30으로 거래 마쳤고, S&P도 49.54포인트 떨어져서 4,137.23이고요. 나스닥도 225.62포인트 떨어져서 12,595.61입니다. 1.76%나 빠졌어요. 많이 빠졌습니다. 나스닥은 전날 기준 최근의 고점 대비 10% 이상 하락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다. 그래서 이날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. 장 막판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상승 반전에는 실패했고,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완화한이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. 악화된 투자 심리를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.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돼 있다. 이걸 돌려 세워야 하는데 힘들어. 특히 강한 지표는 연방준비제도가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하죠. 전날 클라우드 실적에 대한 실망에 9% 이상 하락한 구글의 모기업이죠. 알파벳의 주가는 2% 이상 하락을 했고요.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그 메타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 주가가 3% 이상 떨어졌습니다.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확대하고요. 광고 매출이 둔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 같습니다.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고 IBM도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놨으며 주가는 4% 이상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. 장난감 업체 마테리 주가가 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연말이죠. 연말 쇼핑 시즌의 수요 둔화를 경고하면서 7% 이상 떨어졌어요. 이 포드의 주가는 회사하고 전미동차 노조죠. 6주째 이어진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그런 소식에도 1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포드는 마감 후에 발표한 실적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% 이상 하락 중이었다고 하네요. 이날은 장마감 후에 아마존과 인텔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마감 후 시간에 걸려서 13% 이상 오르고 있어요. 인텔은 예상치를 웃돈 매출하고 순이익을 발표해서 마감 후 거래에서 6%가량 상승하고 있다.
인텔 아주 실적 좋았나 보네요. 기장 전에 나온 미국의 성장률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지수 그 선물의 낙폭이 축소된 그 뒤에 일부 지수가 개장 후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곧 하락세로 이제 돌아선 거죠.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거의 5%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.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를 무색히 하는 거예요. 상무부에 따르니까 계절 조정 기준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4.9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그리고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였던 4.7%보다 높은 수준으로 2분기에 2.1%의 2배로 뜨고요. 이번 수치는 지난 21년 4분기 7%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그리고 내구재 그 수주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네요. 성무부에 따르니까 9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32억 달러 증가해서 2,972억 달러 집계됐고, 이는 석 달 만에 증가한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전망치 2%보다도 증가폭이 컸다고 합니다.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만 명 늘어나서 21만 명에 달했고요. 이는 월가 예상치인 20만 7천 명보다 많았는데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. 국채금리는 7년물 그 국채 입찰 호조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증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했고, 2년물 금리는 9bp 이상 하락을 해서 5.05%, 10년물 금리는 11bp 떨어져서 4.84%, 30년물 금리는 10bp 떨어져서 4.98%를 나타냈죠. 뉴욕 증시 그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에도 이러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. LPL 파이낸셜의 그 제프리 그로치 이코노미스트가 그런데요. 진정한 문제는 이 추세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건데,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죠. 마지막 분기를 단언하기엔 너무 이르지만은 투자자들은 모멘텀이 감속되는 것을 예상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하네요. 오한다의 그 에드모야 애널리스트도 월가가 빅테크 실적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, 아마존하고 애플도 미국의 경제 전망 악화를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을 거다,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. 7년물 국채 입찰에서의 강한 수요는 여전히 투자들이 테이블에서 치워지지 않는 그 지정학적인 위험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,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그 패드워치에 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.4%라고 기록했어요. 99.4. 12월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9.6%, 금리를 0.25% 정도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19.8%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, 현재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6만 7천 원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그냥 6만 7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. 현재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큰 상승은 힘들다,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현재 기관하고 개미들이 좀 사고 있고요. 우선주가 좀 빠지더라고요. 보니까 우선주가 53,700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매도세가 조금 강합니다.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강해서 오늘은 한 53,600원, 아주 좋네요. 외국인들이 57,000 정도 매도하고 있다. 저는 우선주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53,000원대 다시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주워 담기 바랍니다. 많이 하지는 마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